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집합을 공부하게 될 텐데, 집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좀 개념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합은 이제 이런 중괄호 표시로 하는 게 여러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집합. 그래서 알파벳 C, D, E와 숫자 1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집합. 주로 이걸 집합 기호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원소는 소문자나 숫자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이래서 이게 원소를 포함할 때는 이런 표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원소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기호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B라가 이제 이런 집합이 있으면 A가 B 집합을 다 포함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 그러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어떤 조금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집합 안에 집합 자체는 엄청 중요한데 얘들은 이제 하나의 원소예요. 원소. 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크게 3개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소가 되고 여기서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자체가 이 집합 기호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자체가 있어야지 원소 기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소 기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쓸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아예 뭐 해당도 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건 뭐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걸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집합 1을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하면 또 됩니다. 이렇게 전체 다시 부분 집합 기호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하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성립이 되죠. 이렇게. 또는 이런 건 성립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원소로 하는 이렇게 이런 것도 성립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된다. 왜냐면 요거는 벗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있고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조를 알아주면 집합 문제를 푸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집합과 원소에서 이런 복잡한 개념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차근차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있고 D라는 집합이 있고 E라는 집합이 있어요. 다음 중 포함 관계가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4는 A에 들어가느냐? 아니죠. 자연수니까 4, 8, 1이 되니까 얘는 안 돼요. 두 번째 B는 3 들어가냐? 20보다 작은 소수 되죠? 왜냐하면 2, 3, 5, 7, 9는 안 되고 11, 그 다음에 13, 17, 19,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이 1이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분의 1은 요게 1 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되죠. 여기도 되는데 여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와 같이 여기 애들은 하나의 원소야. 하나의 원소. 어떻게 집합 기호를 벗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틀렸다. 그 다음에 E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기호가 있는데 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공집합을 했는데 요거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 공집합을 집합으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A는 무한집합이 되고요. B는 유한집합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넘버에 n이 연버 약자를 쓰고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8이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 C는 무한으로 가고 D는 원소가 3개죠. 3개 이렇게 3개다.
다음에 얘는 하나입니다. 원소 공집합. 그래서 얘를 원소로 쓰자면, 아니, 개수로 쓰자면 얘는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집합에 대한 확장적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때 특히 원소 나열과가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그냥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6의 약수를 구하라면 2, 1, 2, 3,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쓰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 그러고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조건 제시법은 x는 6의 약수 이런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그럼 조건 제시법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x를 적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뜻. 그래서 요게 x가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고 순서쌍이 될 수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데 고정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요게 x 더하기 y 값을 더한 값이 우리가 집합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는 p에 오고 y는 q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 해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다 더해봐서 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더해서 푸른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0에서 빼기 1을 하면 더하면 어떻게 돼?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2 하면 1. 그 다음에 1에서 빼기 1 더하면 0. 그 다음 1에서 하면 2. 그 다음에 2하고 하면 1. 다음에 3이 되죠.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집합에서는 중복된 것은 하나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A를 쓰게 되고 그 다음 밑에 B는 곱하라네요. 그죠? 또 곱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0하고 곱하면 0이 되니까 중복되니까 한 번만 쓸게요.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적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죠. 다음 두 조건에 대해서 2를 A는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요런 얘가 원소가 만족하면 얘도 만족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 내가 그린 거죠. 너가 밥 먹으면 나도 밥 먹을게. 너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할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원소면 얘도 원소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1 빼기 2, 1 더하기 2가 되어서 얘가 빼기 3도 이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에 2가 원소였으면 빼기 3도 추가적으로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빼기 3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빼기 2분의 1이죠. 얘도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빼기 2분의 1 넣어보면 여기서 위아래다 이제 2를 다 곱해 2를 다 곱해주면 2 빼기 1, 2 더하기 1이 돼서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다시 또 대입해 보는 거예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여기다 3, 3, 3, 3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 4는 2가 되죠. 반복이 돼요. 반복.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줬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어줬고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을 만들어줬고 3분의 1 다시 2로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최소 원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아무 숫자를 넣으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게 최소 원소는 여기 답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원소가 만약에 x1, x2, x3 이렇게 x1, xn 개가 있다. 그랬을 때 부분 집합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1, x2, x3를 이렇게 있으면 얘는 x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를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걸 선택이에요. 내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얘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이런 선택의 개념으로 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 원소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2의 거듭제곱 n이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n개일 때 2분의 거듭제곱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F가 있는데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간단해요. A가 속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 B가 속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죠. 그러면 C는 뭐 마음대로죠.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D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 16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16가지. 두 번째, A가 속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근데 B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C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32가지가 돼요. 다음 A는 말이 없죠. 두 가지. B, C는 속한대요. 그래서 속하는 경우 한 가지, C도 속하는 경우 한 가지, D는 속하지 않는 경우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D하고 E가 되어서 E하고 F가 되어서 여기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B가 크다고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포함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림을 통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모르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A는 C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 B는 꼭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리면 C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B도 C의 부분집합인데 굳이 같을 필요는 없죠. 이 그림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는 C의 부분집합인 B, C가 같을 필요는 없죠.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A가 있으면 여기 큰 B가 있고 큰 C가 있으면 굳이 B와 C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래요. C는 다시 A의 부분집합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집합에서는 좀 특이한 게 부등호로 따지면은 뭐 이제 요런 기호가 등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서는 같은 거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살짝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의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이용하는 걸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 벤 아저씨가 만들었다 해서 벤이에요. 그래서 벤 아저씨가 만든 도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래. 그래서 전체를 U로 이렇게 잡고요. 유니온 약자. 그래서 A, B로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보면 A가 1, 2, 3, 4, 5고 공통이 있어요. 공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은 뭐냐면 여기 이제 X는 A이고 X는 B인 걸 말해요.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 다음 A하고 B 합집합이 있어요. 합집합. 그래서 여기는 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합집합이에요. 여기 전체 이걸 다 포함하는 A 부분 이렇게 따로 그려줄게요. 혹시나 또 우리 친구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A와 B가 있으면 여기 합집합이. 그 다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어요. 여기 어려운 건데 차집합은 여기 하나 있어요. A교 비여집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집합의 기호도 있습니다. 여집합은 뭐냐면 설명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있고 전체가 U가 있고 A가 있으면 A 여집합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걸 표시를 하면 X는 A에는 속하지 않고 전체 집합 안에는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A가 아닌 여기를 우리 A 여집합이라 그래요. A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는데 차집합은 뭐냐면 A에서 B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이런 거는 못 빼잖아요. 그죠? 어떤 집합에서는 어떻게 약속하냐? 뺄 수 있는 것만 뺀다. 그러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의미가 되고 얘를 보면 이렇게 돼요. A이고 B는 아니다. B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 성질까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차집합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어려운 개념, 뭐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게 합집합 이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합 더한다 이렇게. 근데 반복을 좀 해야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집합이 처음 배우는 학생들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여기 A 빼기 B는 A 교집 B 여집합이 된다. 그림은 저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걸 순수한 A라고 해요. 순수한 A다. 이러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외우더라고요. 그럼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서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A하고 B가 공통이 봅시다. 2하고 4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2하고 4라고 적고 그 다음 순수한 N이 1, 3, 5 135로 적고 그 다음에는 6, 7이라고 적고 6, 7이라고 그럼 나머지 이제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럼 A가 아닌 걸 구하라. 그러면 A가 여기인데 A가 아닌 게 6, 7, 8, 9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6, 7, 8, 9 이렇게 쓰고 다음 B가 아닌 건 B 있는 쪽 바깥쪽이니까 1, 3, 5, 8, 9예요. 1, 3, 5, 8, 9, 1, 3, 5, 8,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합집합이 어려워요. 합집합이 그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합집합 그림은 다시 한번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면 A의 여집합, A 여집합 여기 A하고 B가 있으면 여기요. 이렇게 A 여집합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B랑 합집합이니까 B 요거잖아요. 합집합이니까 요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답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3, 5를 뺀 나머지 2, 4, 6, 7, 8,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랑 B 여집합의 공통이래요. 그러면 얘는 다시 또 그림을 그려줘 볼게요. 여러분 좀 처음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B의 여집합, B 여집합 여기에요. 그 다음에 A랑의 공통은 어떻게 A랑 공통 요거죠. 순수한 A를 말하겠네. 그죠? 순수한 A. 그죠? 순수한 135예요. 135. 그 다음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의 합집합이래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주면 A하고 B가 있고 A가 아니다. A가 아닌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 어떻게 될까요? B가 아닌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집합이에요. 그럼 가운데 빼고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운데 빼고 다 된다. 그래 가운데 2, 4를 빼니까 다 빼야 돼. 2, 3,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이네요. 그죠? A도 아닌 거와 B도 아닌 거. B금 두 번 칠해진 거 여기에. 그러면 8, 9가 되겠습니다. 8, 9.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는 여러분 차집합 성질을 잘 기억해 주면 좋고 5번, 6번은 뒷시간에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드모론 법칙을 통해서 또 새롭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합을 이제 배웠으면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공통이 0, 1, 2다. 그러면 0, 1, 여기 2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2가 들어와야 된다. 2라는 뜻이야. 그러면 2가 되면 요거는 이제 a제곱 빼기 3a는 0이 되니까 a는 어떻게 돼? 0 또는 3이 돼. 그죠? a는 0일 때 a가 3일 때. 그런데 이게 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a가 0이면 0을 넣어 봐요. 그러면 b를 넣어 보면 0을 넣으면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와 B와 공통이 0, 1, 2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립이 돼요. 3일 때 넣어볼게요. 3을 넣어보면 3부터 들어가나요? 3, 4, 5, 6, 7. 공통이 안 되죠. 공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합집합을 구하라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A랑 B를 다 적어주면 되죠. A하고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0, 1, 2, 3, 4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 포함이 되네요. 부분 집합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B의 집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 B, C, D 이제 집합 부등식의 영역을 또 집합으로 표현을 했네요. 조건 제시법으로. 그러면 첫 번째 A를 보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되어서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0 칸을 맞춰주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이 첫 번째 A가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B를 해보도록 할게요. B를 칸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빼기 3 x 더하기 1이 요거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등호가 없는 구조예요. 등호가 없는 구조. 똑같은 구조인데 0, 1, 2, 3 빼기 1 빼기 2.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세 번 C는 x 더하기 4 x 빼기 3이 0이하다. 그러면 여기를 또 그림을 그려주면 3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까지 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 영역이 되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는 등호니까 그냥 간단하게 3하고 빼기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내에서 이제 바로 풀어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B하고 C, 요거 A, B, C, D입니다. B하고 C의 공통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요 공통으로 지나가는 데가 보니까 이쪽이 되겠죠, 여기. 그죠? 그래서 그래 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B와 C를 공통 지나가는 부분 이렇게 슉 가니까 첫 번째 답은 1번의 답은 집합기호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4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 미만이 되겠죠. 두 번째 가능한 걸 답을 쓰면 합집합이 A하고 C하고 합집합을 하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합치면 전체 수직선 다 됩니다.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실수 R 요렇게 답을 써요. 전체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2번 3번 그러면 3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A이고 B가 아닌 거의 공통이니까 순수한 A를 말해요. 그래서 순수한 A가 뭐가 되냐면 여기 결국 남는 거는 요 전체에서 공통을 빼주려니까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라고 3만 남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3만 남아요. 그리고 걔랑 D의 합집합. D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4하고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답은 요거랑 공통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은 중복되니까 하나만 써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 제시법이니까 요걸 x바 이렇게 쓰겠습니다. 조건 제시법 x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적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연장선상이 있네요. 그래서 A를 보면 인수분해를 할게요.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x가 2에서
5, 이 사이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B는 몰라요. B는 모르고.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힌트가 있는 게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공통이 2와 5래요. 공통이 2와 5. 위랑 똑같네요. 공통이 2와 5다. 그리고 합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합집합을 이제 그려보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요. 요거는 교집합이에요. 다음에 여기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B를 이제 유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 있다는 사실은 요거는 B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다는 거 사이 영역이 되니까 여기 이제 여기다 그려주면 여기는 이제 A가 되고 B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집합에서 없는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이 2와 5래니까 이렇게 쭉 여기까지 하면 2와 5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B의 범위는 이렇게 잡을 수 있네요. B의 범위는 X바를 쓰고 마이너스 1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B의 범위가 B의 범위가 알고 보니까 합집합의 범위랑 같아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 거꾸로 부등식으로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a는 얼마가 되냐면 빼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